대학생인 민수는 이번 학기 동안 캠퍼스 근처의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 새로 이사한 그곳은 어두운 나무 마루와 낡은 벽지로 인해 오래된 느낌을 주었지만 민수는 학업에 집중하기 위한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사 첫날 민수는 책과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방을 발견했다. 도어는 다른 문들과 달리 세로로 깊은 긁힌 자국이 있었고 손잡이도 이상하게 녹이 슬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다. 작은 방이 감춰질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건물 전체가 낡아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소리가 불규칙적이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뭔가가 벽을 긁는 듯하고 때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원룸은 민수에게 점점 불편한 장소로 변했다. 그는 카페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늦게까지 밖에 머물곤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자려고 누우면 소리는 계속돼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 주말 민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은 흥미롭게 듣다가 원룸에 얽힌 소문이 떠올랐다. 옛날 그 집에서 어떤 여자가 실종됐다더라.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하던데.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잠든 줄 알았던 민수는 또다시 귀에 익숙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손전등을 들어 출처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소리의 근원은 잠겨있는 작은 방이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골라낸 열쇠 묶음에서 하나를 고르기 시작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을 때 작은 방에는 아지랑이처럼 빈 먼지들뿐 비어있었다. 그는 실망과 안도의 한숨을 동시에 내쉬며 방을 둘러보았다. 방 한켠에는 캔버스가 놓여있었다. 먼지가 쌓여 색이 바래고 찢어진 캔버스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희미하지만 그것은 분명 슬퍼 보이는 여성의 얼굴이었다. 방을 조사하는 내내 민수는 마치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빈 방일 뿐이었다. 그는 캔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다 어떤 글씨가 적혀있는 걸 발견했다.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나를 찾아줘 라는 문구였다. 민수는 캔버스를 들고 방을 나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해 흥미가 생긴 친구들은 민수를 도와 자료를 조사하기로 했다. 며칠 후 그들은 20년 전 이수라는 여학생이 원룸 근처에서 실종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찾아냈다. 그녀는 학교 캠퍼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이수의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민수가 발견한 캔버스 소개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민수는 자신의 원룸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갑작스럽게 잠에서 깼다. 그는 잠시 동안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라도 부는 듯 창문이 떨리는 소리가 났고 방 안은 다시 소름 끼치는 조용함에 휩싸였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몸을 굳혔다. 방의 모퉁이에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림에서 본 것 같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슬프게 웃으면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날 이후 민수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이 사건 이후로 원룸을 옮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이곳을 떠난다고 해도 그 방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유통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기숙사의 여학생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대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다양한 버전으로 변형되었지만 공포의 핵심은 여전히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듭니다. 몇 년 전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이 대학교에는 오래된 여자 기숙사가 하나 있는데 그 기숙사는 처음 지어질 때부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한참 전 기숙사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의 낡고 어두운 분위기에 대해 수군댔지만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숙사에 사는 한 여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학생은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수업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친구들과도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별한 사건이 있던 날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그날 밤 기숙사 안팎은 결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CCTV는 그녀가 도서관에서 나오는 모습까지만 포착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잊어갔다. 그러나 실종 며칠 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기숙사를 떠돌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밤이 되면 복도 끝에서 어떤 여학생이 혼자 서 있거나 컴컴한 방에서 종종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그러던 중 어느 여름 방학 동안 유명한 무당이 그 지역을 방문했다. 그녀는 기숙사의 이상한 기운에 대에 귀신이 붙은 것이라며 기숙사 안에 결혼을 원한 채 죽은 어린 여학생의 영혼이 떠돈다고 말했다. 기숙사에 애도받지 못할 사랑을 했던 어떤 학생이 죽었고 그
그 슬픈 영혼이 평범한 일상을 지내는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무당의 말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는 계속 운영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기숙사에서는 작은 이상현상들이 발생했다. 방 안에 놓은 책이 사라지고 누군가가 노크했으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는 일이 반복되었다.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새벽 3시에 복도에 불이 꺼지고 다시 켜질 때까지 문 밖에 서 있는 여학생의 그늘진 얼굴을 보았다는 것. 몇몇 눈이 마주친 학생들은 충격으로 실신하기도 했다는 소리가 돌았다.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르며 대학의 전설로 자리 잡았고 새로운 학생들은 매 학기 초마다 담력 시험을 위해 기숙사를 방문하곤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여학생 귀신을 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신 이상하게 기숙사의 이미지는 늘 변하지 않는 채 섬뜩한 느낌을 주는 장소로 남아있다. 기숙사는 이제 리모델링을 거치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이상 현상도 보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밤이 깊으면 그 귀신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간직하고 있다. 그 공포는 언제나처럼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의 가슴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공기의 떨림으로 느껴진다. 그날 밤 복도 끝에서 그 여학생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닌 진정한 공포의 순간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작은 마을에 혼자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외딴 곳에서 자라온 덕에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전혀 외롭지 않았다. 마을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그의 집은 주변에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둑한 길을 따라 있어 더욱 외로움을 자아냈다. 집 뒤쪽으로는 작은 숲이 있었고 그 숲을 지나면 얼마 가지 않아 낡고 버려진 성터가 하나 우뚝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나오는 성터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성터에 관한 괴담도 적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밤이 되면 성터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울부짖는 것을 봤다. 그러나 남자는 이러한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어두운 밤이면 성터를 탐험하며 사진을 찍어 그것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곤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전보다 더 깊게 성터를 조사해보기로 마음먹고 카메라와 손전등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숲을 지나 성터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먹구름에 덮여있어 반대편에 서 있는 성의 모습이 더욱 음침하게 보였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성의 중심부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성터 중심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그 우물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야기 속에서 이 우물은 이곳에서 죽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이며 그 영혼은 아직도 이곳을 배회한다고 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싸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 그는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우물 쪽으로 다가갔다. 우물가에 앉아 사진을 찍으려던 찰나 그의 카메라가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카메라의 메모리가 가득 찼을 때와 흡사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용량을 충분히 비워놓고 왔었기에 의아할 뿐이었다. 카메라를 확인하려는 순간 바닥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며 그의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일어섰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는 느낌을 받았다. 뒤로 돌아본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그를 향해 흐느끼는 얼굴로 써 있었다. 그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다. 숲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는 내내 그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지만 또는 무언가 거기에 남겨두고 왔다는 미묘한 찜찜함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그날 이후로 그는 성터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날 밤의 괴이한 경험은 그를 한동안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확인하면서 숨이 멎을 뻔했다. 다수의 사진 속에는 또렷이한 여인이 찍혀 있었고 그녀는 늘 그를 향해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묘한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성터에는 새로운 괴담이 떠돌았다. 어떤 남자가 성터를 돌다 울고 있는 여인을 만나 그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귀신 나오는 성터의 공포를 가슴에 안은 채 여전히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낡은 성터에는 언제 올지 그를 또 다른 이방인을 기다리는 한 맺힌 영혼이 여전히 서성이는 듯했다.